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오늘 출근길에는 반짝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어제 내려진 강풍 풍랑주의보가 경보로 강화된 곳들이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강한 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이번 한 주만 해도 한겨울과 봄 날씨를 모두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재 포항의 기온은 영하 6.6도로 어제 같은 시간과 비교해서 10도가량 낮습니다. 연일 날이 포근했던 터라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두꺼운 외투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포항과 영덕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포항 구룡포의 순간 최대 풍속이 22.5m에 달했고요. 울릉도에서는 25.8m의 돌풍이 불었습니다. 오늘 단단히 시설물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종일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도로 종일 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오후까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영하 3도, 독도 0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경보로 특보가 강화됐고 앞바다에서도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8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5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화요일 다시 포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면서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가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지난 사흘간 졸속 행정에 대해 포항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검사소마다 수킬로미터의 장사진이 펼쳐졌고 시민들은 추위에 떨며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준비 안 된 행정도 문제지만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포항시장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더 큰 분노를 샀는데요. 반발이 확산되자 뒤늦게 포항시는 과태료 부과 계획이 없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명령이 내려진 첫날과 이튿날, 진료소마다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추위 속에 시민들은 4-5시간씩 줄을 서 기다려야 했고 거리두기 방역 지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흘째를 맞아 검사소를 늘리고 검사 기간도 연장하면서 시민들의 대기줄도 크게 줄어들며 사정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검사소는 여전히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려 2시간 넘게 기다리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쩌냐게도 왔는데 6시 되니까 맞췄다고 가라고 중간에 줄을 끊고 그래야지 지금 2시간이 넘도록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차량 이동 선별검사소도 여전히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차량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2시간 반이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 갈 데가 없으니까 계속 참고 있어요. 포항시의 졸속 행정을 믿지 못하는 시민들은 스스로 SNS를 통해 실시간 상황을 공유해가며 검사소를 찾고 있습니다. 조금 더 준비 있게 했으면 불만도 좀 덜 나오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준비 안 된 행정도 문제였지만 포항시의 과태료 부과 방침도 큰 논란과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 25일 이강덕 포항시장은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세대별로 반드시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세대별로 체크를 다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할 겁니다. 이것은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받도록 하고 또 그게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검사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행정명령을 밀어붙인 포항시가 과태료 부과로 시민들을 겁박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목을 조르기 때문에 이렇게 왔는 거 아닙니까? 10만 원에서 시민에 너무 부담이고 이런 거를 갖다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직장 다니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안 받았다고 10만 원 벌금 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시민 반발과 항의가 잇따르자 이강덕 포항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꼬리를 내렸습니다. 시민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체에 응하게 하기 위한 그런 독려, 그런 홍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 굳이 과태료를 먹여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포항시장이 과태료 논란에 대해 오락가락 애매모호한 입장을 이어간 가운데 포항시 담당 공무원 확인 결과 미검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만약 검사를 받지 않은 시민이 확진되는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시는 경북 동해안에 태풍급 강풍과 한파가 예상되는 만큼 오늘 코로나19 행정명령 검사 일정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만 코로나19 검사소를 운영하고 대신 행정명령 기간을 다음 달 4일까지로 하루 더 연장합니다. 또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검사소마다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주민번호 홀짝제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행정명령으로 26일과 27일 이틀간 6만여 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포항시는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과 관련해 종합병원 5곳에서 추가로 병행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병원에서는 어제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검사를 실시하며 S포항병원은 이동고등학교 주차장, 포항성모병원은 효자 아트홀 주차장, 세명 기독병원은 직원 주차장에서 검사를 실시합니다. 포항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포항 지역 어린이집에 임시 휴원을 명령했습니다. 포항시는 오늘까지 어린이집을 임시 휴원하고 모든 보육교 직원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다만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각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배치할 방침이긴 하지만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여파가 우려됩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1부는 어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항 남구을릉 무소속 김병욱 의원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과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선거비를 위법하게 지출한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21일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기간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 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방부가 포항 장기면 수성사격장에서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을 다음 달 초부터 재개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지난 2달여 동안 민관군 협체의 논의는 전혀 진척이 없었고 권익위도 갈등을 중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갑작스런 국방부의 훈련 재개 통보에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4일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2대가 포항 장기면 수성사격장 인근에서 작전 수행을 위한 지형 정찰을 실시합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날 이후에도 주한미군 측은 한 차례 더 비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결국 주민들은 또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을 유예한 뒤 주민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이제와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약속해놓고 어떻게 돌아서가지고 우리 뒤통수를 치느냐고 그래가지고 한참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래 볼 적에는 이 국방부 말은 절대로 지금은 이제 안 믿습니다. 그 완전히 우리를 장기 면밀을 무시하고 얼마같이 약봤으면 저건 멋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이제 멋대로 우리도 나갈 겁니다. 국방부는 다음 달 초부터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을 재개하겠다고 주민들에게 통보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수차례 주민들과의 협의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며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은 필수란 입장입니다. 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은 국가 안보 그리고 한미 동맹 차원에서 사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하에 사격을 진행하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수차례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마는 하지만 주민들은 국방부가 수성사격장 전반의 문제를 해결할 대책은 내놓지도 않은 채 오로지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만 논의하려고 한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지난 2달여 동안 주민과 국방부 간의 민관군 협의체 논의는 전혀 진척이 없었습니다. 아파치 헬기 사격 이외에는 할 이야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파치를 뺀 나머지 부분에서는 답을 응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체에 응하지 않았는 부분입니다. 주민들은 주한미군의 헬기 훈련이 실시될 경우 물리적 충돌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을 둘러싼 갈등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불법 방치 폐기물 문제로 속을 썩는 지자체가 한둘이 아닙니다. 처리 예산도 엄청나지만 구상권을 청구해도 비용을 제대로 받아내는 경우가 드문데요. 결국 폐기물이 잔뜩 쌓이기 전에 빨리 발견해야 혈세 낭비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시가 최고 300만 원의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보도에 홍석준 기자입니다. 안동시 도산면 한 야산 중턱에서 불법 방치 폐기물 처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땅을 파 쓰레기를 묻은 뒤 흙을 덮어 마치 밭처럼 은폐했던 곳인데 가장 낮은 곳을 절개했더니 폐기물 두께가 무려 4m, 약 8,500톤, 25톤 화물차 340대 분량으로 추정됩니다. 주민들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을 땐 이미 상당량의 쓰레기가 매립된 뒤였습니다. 일반 개인이 와가지고 우리 들여다볼 수는 없었어요. 산 위에서 보트를 보고 요 들어오면 여기서 카트를 시키고 높이가 한 3m 그 가로막을 탁 설치해 놓고 봤거든요. 터프하게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만에 없어져 버립니다. 불법 폐기물 처리에 무려 19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매립 과정에서 흙과 폐기물이 한데 뒤섞인 탓에 비용이 더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렇게 흙과 폐기물을 분리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정상적으로 처리된 폐기물보다 비용, 시간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되는 혈세 낭비에 결국 안동시가 최고 300만 원의 신고 포상금 제도를 내걸었습니다. 폐기물이 대량으로 쌓이기 전에 빨리 발견해야 행정 대집행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또 폐기물 투기 일당뿐 아니라 땅을 빌려준 사람에게도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 관리에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그 구상권 청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법적 다툼으로 피해가 안동시는 임차인이 토지 소유주에게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임대료를 제시할 경우 불법 투기를 의심하고 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지방 소멸위기 지역인 의성군에 일자리와 주거, 복지 기반 등을 두루 갖춰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자는 게 경상북도와 의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이웃사촌 청년시범 마을 프로젝트인데요. 3년차를 맞아 스마트 농부로 지역에 뿌리 내리는 도시 청년이 늘고 있습니다. 엄지연 기자가 전합니다. 의성군 정곡면의 한 스마트팜 단지. 34살 오동혁 씨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2,500제곱미터가 넘는 재배단지를 훑으며 능숙하게 딸기를 수확하고 포장합니다. 베테랑 농부 같지만 그는 창농한 지 채 1년이 안 됐습니다. 대구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다가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 사업에 청년 농업인 1기로 2년간 실습 교육을 받았고 이제 막 첫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직장인으로 일할 때보다 수입도 너댓 배가량 늘었습니다. 몇 주 뒤면 둘째 아이를 맡게 되는 오동혁 씨. 이제 어엿한 의성군 주민입니다. 자신감이 붙어 창농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청년들이 함께 의성군에 정착하여 같이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2년 만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의성군은 2019년 50명, 지난해 33명의 외지 청년들을 모집해 지역에 정착할 스마트 농부로 키우고 있습니다. 1년에서 최대 3년간 지역의 선배 농부들로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이론 교육부터 이제 생산 기술, 또한 유통, 그리고 가공 기술 모든 것을 이제 여기서 배워서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교육 기간 동안 청년들에겐 실습비로 월 200만 원이 지원되고 숙소도 제공됩니다. 실습 청년들의 숙소인 이곳 컨테이너 하우스를 올해 19동으로 증축해 도시 청년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울 예정입니다. 창농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도 많습니다. 스마트팜 시설에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2억 원의 창농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면서 많은 청년들이 창농의 꿈을 꾸게 됐습니다. 정년 퇴임 없이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창농을 해가지고 미래의 배우자와 함께 같이 이제 영농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생 8명이 의성군 곳곳에서 창농에 정착했습니다. 의성군은 올해 23명을 비롯해 내년까지 50명의 청년 창농을 이끄는 한편 창농한 농가에 판로 개척 등을 꾸준히 지원해 항구적인 정착을 돕는다는 목표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남일통상 주식회사 이은용 씨 100만 원, 미래조경건설 주식회사 100만 원, 울진군 죽변삼리 주민일동 100만 원, 울진군 울진읍 온양일리 주민일동 50만 원, 울릉군 이사부초밥 30만 원, 영덕 현재 종합건재 박기만 대표 30만 원, 근남면 이장협의회 20만 원, 울진군 울진읍 엄기식 씨 20만 원, 울진군 울진읍 연지삼리 노인회 20만 원, 경주시 외동읍 신계경로당 회원일동 20만 원, 근남면 이승광 씨 10만 원, 경주시 현곡면 신한토탈아파트 부녀회 일동 10만 원, 그린영덕 21 지품면 어머니회 10만 원,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청년회 10만 원, 영덕군 지품면 돌담 장식당 이육 대표 10만 원, 울진군 울진읍 전분수 씨 10만 원, 울릉군 송대익 씨 10만 원, 산포 어촌계장 김상봉 씨 5만 원, 근남면 자율방범대 김진태 씨 5만 원, 근남면 이옥순 씨 5만 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불국사와 석굴암, 대릉원 일대가 2021-22년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국내에서 꼭 가봐야 할 우수 관광지와 관광자원을 엄선해 2년마다 100곳을 선정하는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와 석굴암은 2013년 이후 5회 연속 선정됐습니다. 특히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선정한 2021 세계 최고 여행지 25곳에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불국사와 석굴암이 포함됐습니다. 경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감면에 나섭니다. 경주에 주소를 둔 모든 세대주의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를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전액 감면합니다. 이번 한 주만 해도 한겨울과 봄 날씨를 모두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재 포항의 기온은 영하 6.6도로 어제 같은 시간과 비교해서 10도가량 낮습니다. 연일 날이 포근했던 터라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두꺼운 외투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포항과 영덕에는 한파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포항 구룡포의 순간 최대 풍속이 22.5m에 달했고요. 울릉도에서는 25.8m의 돌풍이 불었습니다. 오늘 단단히 시설물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종일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도로 종일 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오후까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영하 3도, 독도 0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경보로 특보가 강화됐고 앞바다에서도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8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5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화요일 다시 포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면서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